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초간호학 개요 모의고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기의 직무를 정확히 알고 이행한다. 이거 좋죠. 그래서 자기의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한계를 알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환자의 비밀은 동료와 공유하도록 안 되고, 환자의 요구는 모두 들어준다. 환자의 주는 선물은 감사히 받는다. 간호복을 입고 외출한다. 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정확히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혈을 모아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라고 했네요. 상대정맥, 하대정맥, 폐동맥, 폐정맥, 대정맥인데, 우리 우심방에 있는 것은 지금 머리 쪽에서 오는 것은 상대정맥이고요. 아래쪽에서 복강이라든지 아래쪽에서 오는 것은 하대정맥이겠죠. 폐동맥은 우리가 어디 있냐면 우심실에서 위치하고요. 그래서 우심방에 모아둔 혈액을 우심실로 보내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가지고 이제 CO2를 버리고 신선한 O2를 가지고 폐정맥, 좌심방에 있는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좌심방에 있는 혈액이 좌심실로 와서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전신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대정맥이 되겠네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흰죽과 곱게 가른 고기, 두부, 달걀찜, 경식, 유동식, 연식, 일반식, 맑은 유동식이 있는데, 여기서 경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고형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씻고 삼키기 편하게 조리된 식사라고 할 수 있고, 소화 기능은 정상인데 치아가 없거나 씹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반찬을 다져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식 같은 경우는 영양가가 많이 함유되는 농축된 액체 음식으로 주로 수술 후 환자라든지 삼키기 곤란한 환자, 편도선 절제 수술 환자라든지 급성 고열 환자에게 좋은 식이고요. 그리고 맑은 유동식은 거의 미음 같은 식으로 그냥 후루룩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일반식 같은 경우는 보통 특별한 영양소의 제한이라든지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기름이라든지 튀긴 음식이나 자극성 음식이 피해야 되고, 그리고 염분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양 같은 거 조절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생상 안전한 식품과 감염병 우려가 있는 어패류나 육가공 음식들은 되도록 삼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핵 환자라든지 임신부, 수유부, 회복기 환자에게는 특히 고단백 음식을, 고단백 시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식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식이라는 것은 소화되기 쉽고 부드럽게 조리된 식사로 섬유소라든지 강한 향신료를 제한해서 결체주직이 적은 식품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이런 소화기계 환자라든지 수술 후 소화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구강과 식도에 장애가 있을 때 이런 환자들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욕이 없을 때 이용할 수도 있고, 70세 노인에게 삼키는 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섭취하기 좋은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부라든지 달걀찜 이런 것은 연식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수분 제한, 위관 영양, 기도 개방 유지, 수동 관절 운동, 체위 변경.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가장이라고 했죠. 여기서 가장. 그러면 우리 당연히 기도 개방 유지겠죠. 네. 4번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편마비로 감각 소실이 있는 뇌졸중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왼쪽으로 음식을 준다. 오른손에 호출배를 쥐어준다. 8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마비 왼쪽에 뜨거운 찜질을 해준다. 오른쪽 둔부에 대전자 두루마기를 데워준다. 우리 왼쪽으로 감각 소실이 있는 해주니까 왼쪽으로 음식을 주면 안 되겠죠. 우리는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음식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주셔야 되고요. 오른손에 호출배를 쥐어준다. 이게 가능하죠. 두 번째 맞는 것 같고, 8시간마다 아니죠. 우리 체위 변경을 해준다면 적어도 2시간마다 해줄 수 있도록 하고 30분 정도 관절 운동 해주는 게 좋고요.
마비 왼쪽에 뜨거운 찜질을 해준다. 우리 잴 수 있으면 왼쪽에 마비 쪽에는 뜨거운 찜질이라든지 아이스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주지 않는 것이 좋죠. 이것이 처방이 되게 되면 이 뜨거운 찜질은 날 것 같지 않고 따뜻한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찜질 같은 거 해주는 거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둔부에 대전자 두루마기를 쥐어준다. 우리 대전자 두루마기 같은 것은 대퇴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주 된 임산부가 파막된 지 2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위험 증상으로 오른 것은, 일단 임산부가 파막이 됐다는 건 양수가 보면 빨리 분만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분만을 유도하는 것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궁 내 감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빈뇨, 태동 감소, 체중 감소, 자궁 내 감염, 태아 하강감, 이게 아니라 자궁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진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궁 경관이 개다되지 않았다. 통증의 강도가 변화가 없다. 통증의 간격이 불규칙하다. 걸어다니면 통증이 완화된다. 그리고 진통이 허리에서 복부로 진행된다. 보통 보시면 등 경관이 개대되지 않았다. 이거는 가진통이고요. 그리고 통증의 강도가 변화가 없는 게 강도가 더 강하고요. 그리고 걸어다니면 가진통 같은 경우 걸어다니면 완화됩니다. 그리고 통증의 간격이 불규칙한 것은 가진통이고, 걸어다니면 통증이 완화된다. 가진통. 진통이 허리에서 복부 쪽으로 진행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아까 진통은 통증이 규칙적이고 가진통은 불규칙적. 그리고 진진통 통증 주기가 짧아지고 통증의 강도가 커지고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진진통 이슬이 동반하지만 가진통은 이슬이 동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진통은 자궁 경부가 열려 있으나 가진통은 자궁 경부가 열려 있지 않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3번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진진통이 허리에서 복부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아동의 식사 간호로 옳은 것은 유동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견과류를 준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씹을 수 있는 껌을 준다. 그리고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볼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편도 같은 여기 이하선 주위가 굉장히 붓기 시작해서 압통이라든지 발열, 동통, 연화곤란이나 식욕곤란까지, 식욕부진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식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1번이 되겠네요. 보시겠습니다. 노인의 일반적인 신체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심박, 출량이 증가. 이건 감소죠. 혈관 저항이 감소. 이것도 혈관 저항이 증가하고 골밀도가 증가한다. 이거 감소고요. 폐활량 감소. 이건 맞죠. 호흡수가 폐활량 감소로 인해서 호흡수가 감소하고 이거 맞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 뱀에게 발목을 물렸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물린 발목보다 아래에 묶는다. 그렇지 않고요. 물린 발목의 독을 입으로 빨아서 낸다. 이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린 발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이거 맞죠. 그리고 물린 발목에 운찜질하여 통증을 완화시킨다. 이것도 안 되고요. 냉찜질도 안 됩니다. 냉찜질 같은 경우도 이거 독소를 비활성화시키지 못하고요. 얼음찜질이. 그래서 조직 괴사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냉찜질도 안 되고요. 물린 발목을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죠. 이 움직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독이 심장 쪽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장보다 물린 발목이 낮게 한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10번 보시면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 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선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러냐고 다그친다. 반복 활동을 할 경우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집안에서 배회할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고 석양 증후군을 힘들어할 경우 혼자 쉬게 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집안에서 배회할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 이상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반복 활동이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석양 죽음으로 힘들어할 경우는 혼자 있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리고 5시 이후에는 커튼을 쳐주고 집안의 방에 불을 거실 불을 환하게 켜주시고요.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아주 잔잔하게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5번까지인데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할 경우 아니라고 설득은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시겠습니다. 성인 심폐소생술 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검상돌기 부위를 압박한다. 이건 안 되죠. 검상돌기 부위는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슴 부위를 5cm 깊이로 한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분당 60회에서 80회 압박한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가 좋고요. 손가락으로 가슴에 대고 팔꿈치를 편체로 압박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손바닥을 손등 여기 손바닥에 있는 그걸 가슴에 대고 팔꿈치를 편체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15대 2가 아니라 30대 2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먼저 환자와 대상자를 발생했을 때 반응을 확인하고 주위에 누군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슴을 흉부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흉부 압박하고 기도 개방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세동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세동기 하고 나서 심장 CPR을 흉부 압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왔을 때는 보통 우리가 전원을 켜고요. 전극을 패드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 심장 리듬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심장 충격기를 시행하고, 또 다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슴 부위를 5cm 깊이로 압박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6세에 된 임산부의 산전관리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유전 질환을 확인한다. 태아의 위치 확인, 우울증 조기 발견, 모유 수유 가능성 확인하기, 임신 중독증의 조기 발견. 여기서는 우리가 산전 관리에서 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몸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소변 검사 중에서 단백뇨를 검사하는 이유는 임신 중독증을 조기 발견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4세 아동의 놀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짝꿍 놀이를 즐겨한다. 동성 친구랑만 논다. 엄격한 규칙을 정하여 논다. 또래 아이들 옆에서 혼자 논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놀이를 즐겨한다. 여기에서 답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놀이를 즐겨하고요. 이때는 동성 부모의 행동을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초자아와 양심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전신 운동 능력이 발달하고 뇌와 신경계, 그 다음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영향을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놀이를 즐겨한다가 맞겠네요. 네. 13번 보시겠습니다. 영아의 열경련 간호로 옳은 것은 관장을 해준다. 얼음을 목욕을 시킨다. 멸균 담요로 덮어서 보온시킨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90% 알코올로 마사지한다. 우리가 아이들이 열경련일 때는 실내의 기온을 낮춰주고 옷을 벗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38도씨 이상 고열일 때는 얼음 베개를 찬물이나 얼음 베개를 머리 쪽에 해주고,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얼음물 목욕은 안 되죠. 목욕을 할 때는 미온수로, 낮은 미온수로 적어도 시작해서 적어도 15에서 20분 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개를 멸균 담요가 아니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걸 기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열경련으로 인한. 그리고 90% 알코올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한다면 30에서 50% 알코올로 목욕시키기를 할 수 있도록, 마사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가 맞겠네요. 네. 15번 보시겠습니다. 등 구법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은 마비 환자는 감각소실로 화상에 오류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답이 벌써 나왔네요. 그죠? 임신부는 복부에 뜸을 놓는다. 금기고요. 뜸이 약효를 위해서 연기가 나도록
나더라도 환기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뜸을 놓고 나서는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큼스포는 터트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 큼스포 같은 경우는 주사기로 뽑아내고 나서 그쪽으로 드레싱 해주는 게 좋고요. 복부에서 등 쪽으로 순서로 뜸을 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위에서 아래쪽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등에서 배 쪽으로 머리와 몸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통은 먼저 뜨고 사지는 뒤에서 뜨는 순서로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얼굴은 뜸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마비 환자는 감각소실로 화상이 오류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견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네요. 교환면이 넓다. 치아 앞면에 있다.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늦게 나온다. 24개월 이후에 맹출된다. 여기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견치는 음식물을 찢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아 앞면에 있는 것은 중절치고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은 사랑니입니다. 그리고 맹출은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2세 반 정도에 유치가 완전히 완성될 수가 있죠. 유치는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중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치고 기구에 멸균의 주를 사용한다. 침투력이 좋다. 멸균 후에 증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증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대요. 그래서 고압 증기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고압 증기 멸균법은 보통 120도씨에서 20에서 3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효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열 멸균법은 120도씨에서 140도씨 3시간 정도. 그리고 우리가 물품은 연고라든지 파우더 같은 것이 좋고요. 자외선 멸균법, 우리 자외선 멸균법은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보통 우리 물 같은데 우리 컵 같은데 놔두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컵에 우리 자외선으로 소독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음식점 같은데 가는데 그렇게 자외선 소독이고요. 자비 소독법은 우리는 보통 우리 유리 같은 것은 끓기 전에 미리 담궈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금속이라는 것은 끓기 시작할 때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물이 잠길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 뚜껑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멸균법은 이오가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냉멸균이라고 하죠. 38도에서 55도씨 그래서 8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그리고 고무라든지 내시경 정도가 좋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여기 침투력이 좋고 주로 치과기구 멸균의 주를 사용한다. 이것은 고압증 멸균법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당뇨병 환자의 발갈리로 오른 것은 꼭 조이는 양말을 신는다. 상처난 곳에 요오드를 바른다.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다. 이게 답이겠네요. 뜨거운 물로 씻는다. 발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 톡톡 두드려 닦아준다. 우리 꼭 조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말이 좋고 면 종류가 좋고요. 그리고 신발도 앞뒤가 막힌 것이 좋고 상처난 곳은 요오드로 바르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고 뜨거운 물로 아니라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발을 씻은 후 마른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잘 닦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로션 같은 걸 바르는데 그 로션을 다 바르고 발가락 사이는 로션을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습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분만 후에 3일이 지난 산모가 38.2도씨 이외에 열과 오로가에서 악취가 나고 복부 통증이 심할 때 취할 수 있는 체위로 오른 것은 우리 오로의 배출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파울로시 체위가 좋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네. 앙화에는 우리 남성의 요도 유치도뇨가 삽입할 때 절석이는 산부인과 심스 체위는 관장이요. 트렌델렌버그 체위는 우리가 쇼 포지션이죠. 네. 그리고 20번 마지막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학생이 쓰러졌다. 일사병으로 추측이 되는 이 환자에게 가장 먼저 시행할 간호로 옳은 것은 일단은 우리가 시원한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자는 이제 의식이 있으면 소금물을 약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은 의식이 없다면 0.9%의 노멀셀라인을 IVR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우선 가장 먼저 시원한 그늘진 곳으로 옮기면 안정시킨다.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간호학 20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도 보건간호학과 공중보건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